반갑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제 유튜브에 구독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 시점이 영상에 올라올 시점이 아닌데 진짜 이 양반이 브이로그를 찍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막 브이로그 뭐 이런 얘기들이 몇 번 나왔으니까. 음, 근데 뭐 수업 영상은 아니고요. 뭐 배경이 되게 수업 영상처럼 보이지만 수업 영상은 아니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 영상이라고 하는 게 다 수업 영상이고 시험 준비 영상이고 이러니까 이제 진도 나갈 때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나 좀 이렇게 의미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또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또 호기심이 생기니까 들어와 보는 친구들도 좀 간혹 있겠죠. 근데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지금이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지금이 밤 11시 13분이거든요. 아유, 올해 안에 영상을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왜 제가 이걸 주제로 잡았냐면, 제가 교사 일을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 그러니까, 4년 됐죠. 학교 선생님 일을 한 게. 그때,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07년생이니까, 어, 22년 07, 21년 06, 20년 05, 19년 04. 19년도 1년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저한테는 교사가 된 뒤에 첫 학생인 거예요. 제자, 제자?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에 조금 개면적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4년 전에 가르쳤던 저한테 1년 정도 배우고 중학교 졸업을 했던 그 친구들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첫 제자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몇 시간 뒤에. 그래서 어, 그때는 역사를 가르쳤다면 이제는 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어,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실 수업만 했지 영상 제작을 안 했거든요. 영상 제작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를 거고 생소할 거예요. 이런 영상 자체가.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어,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데 저랑 그래도 팔로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이제 스물 될 친구들 중에서. 그럼 그런 친구들이 저를 기억할 수도 있겠죠.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아직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랑 혹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도 연락처를 아는 친구가 있다면 야, 너 태진쌤 기억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약간 허황된 꿈이기도 하지만 그런 꿈을 가져보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재학생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봐도 뭐 당연히 좋지만 저는 제가 스물이 될 그 친구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건데 뭐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뭐 대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음, 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요. 제 주변에 지금 이제 제 또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한 30대 중반 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34시니까 34, 5, 6, 그 나이 대 분들을 몇 분, 한 17분 정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스물이 될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느냐. 근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어, 다양하게, 다양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즐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20대면은 갓 고등학생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뭘 좋아해? 나는 목표가 뭐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관해서도
어떤 친구들은 재수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미 대학이 결정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이 나눠질 텐데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나는 명확하게 수능을 보기 전부터 나는 이 대학 이과를 갈 거야 혹은 대학은 상관없지만 과는 무조건 여길 갈 거야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수능을 딱 본 뒤에 내 학생부 교과 성적 그다음에 생기부 성적 그다음에 어 수능 성적 딱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아 그나마 여기가 그나마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평생 업으로 삼을 만한 게 뭔지, 어, 아직은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즐겨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 매여 있는 시간이 확 줄 거예요. 방학도 훨씬 더 길어지고 시간표도 내 맘대로 더 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즐겨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이제 들어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 해본 걸 할 때, 안 해본 걸 처음 할 때 은근 무서우니까 머뭇머뭇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뭐 스키를 타러 가본다든지 뭐 아니면 처음 친구들끼리만 여행을 간다 가본다든지 뭐 이미 해본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뭔가 첫 도전을 하는 거 뭐 처음 해외여행을 가본다든지 뭐 처음 운전을 배워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안 해본 것들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어, 다양하게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란 얘기죠, 이 얘기는. 그죠? 뭐, 열심히 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나는 조언해 줄 게 없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 또 대부분이 제일 많은 의견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즐겨라. 이게 이제 아마 30대 중반이면 대부분이 직업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생기면 내 삶의 굉장히 많은 비중이 내 직업으로 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저것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더라. 뭐 이런 거 한번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해야 될 거,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라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20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20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시대 자체가. 음, 저는 2007년에 대학교를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에 20대를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2020년대 중반에서 2030년대 초반에 20대를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를 거고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게 꼭 그렇거든요. 좀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무서운 거지. 아마 그 아까 제 주변 분 중에 난 조언할 거 없다 그냥 축하한다 이 얘기를 하셨던 분도 그게 두려우신 걸 거예요. 어, 조언을 하다 보면은 나처럼 살라고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온 20대와 그들이 살아간 20대는 또 다를 거고 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되게 어,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왜냐면 뻔한 얘기들이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뻔한 얘기들이 되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어른들한테 막 선생님들 뭐 집에 부모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들어도 아 뭐야 듣기 짜증나. 아 졸라 듣기 싫어. 이러다가도 시험 보고 나면 그 말이 되게 와닿잖아요. 시험 망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되게 흔하게 잔소리처럼 들어왔던 말들이 훅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두는 거죠. 일단 좀 이것부터 해라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로는요.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막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집에서 스쿼트 한다든지 이런 뭐 아니면 그냥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냥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할 때 물론 나는 살을 빼야지 멋있어져야지 예뻐져야지 그것도 좋은데 어 내가 예뻐져야지 멋있어져야지 이거보다는 체력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보다요 25만 넘어가도 체력이 급격하게 빠져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티가 안 나는데 25만 넘어가도 내가 되게 어 몸을 극단으로 밀어붙일 때 술을 엄청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밤을 며칠을 새웠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어 되게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회복이 되게 느려져요. 20대 초반에는요,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별로 티가 안 나요. 다 팔팔하니까. 그래서 막 술을 막 꼬라지게 먹어도 다음날 되면 뭐 멀쩡하고, 한 이틀만 지나도 멀쩡하고, 뭐 밤을 며칠을 새도 뭐 또 큰 타격이 없고. 그래요. 근데 25만 넘어가도 이 회복이 굉장히 더뎌지거든요. 근데 진짜 가슴이 아픈 게 대학교 졸업을 남자든 여자든 20대 중반에 하잖아요. 남자가 2년 늦긴 하지만.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경쟁이거든요. 근데 경쟁에서 승부를 많이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체력이에요. 왜냐면 체력만이 집중력을 유지시키고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만이 승리를 가져다 주거든요. 모든 게임에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든 뭐 기업 입사를 준비하든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승부를 결정짓는 건 집중력 차이고 집중력을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건 결국 체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이 소진돼 버리면 승부를 보고 있던 와중에도 내가 힘들어 버리니까 아 지고 말자 짜증나 몰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이 승부를 끝까지 치열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체력이 꼭 필요한데 요거는 평소에 습관처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프로젝트식으로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가벼운 운동을 나는 평생 한다. 이런 느낌으로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음, 책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청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일주일에 한 권씩 무조건 독파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막 1년에 100권 읽고 막 이러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냥 하루에 10페이지, 15페이지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데 책을 읽으셔야 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생각이라는 걸. 왜냐면 이제 우리가 주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영상을 짧은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게끔 그냥 눈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찾고 모으는 데는 그런 게 편해요. 근데 점점점 사고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깊숙이 생각을 해야 이 뭔 말인지 알아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시를 못해요. 살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사회에 내던져질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누가 보호를 안 해줘요. 내가 굉장히 막 주변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 놓이면 어, 나한테 뭘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되게 형식적으로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식적으로 해주는 안내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 안내의 내용을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이 돌아가야지. 근데 그런 능력들이 다 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읽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어, 주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 담기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 같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책은 굉장히, 어, 어떤 문화 컨텐츠보다 긴 시간을 즐기는 컨텐츠잖아요. 영화 끼케야 2시간, 음악 끼케야 5분. 근데 책은 한 권 잡으면은 뭐 길게는 한 달 넘게도 가고 뭐 짧아도 3, 4일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 4일 동안 그 책을 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아주 길게 꼼꼼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내가 책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반박할 여지는 없죠.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반박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쭉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내가 볼 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나랑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설득력을 파악해 나가고. 그래서 이게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요. 관용이 생겨요. 관용. 그러니까 주변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내가 무조건 빡이 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입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안에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다만 20분, 30분이라도 다만 5페이지, 10페이지라도 꾸준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주변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뭔가 안내를 받았을 때나 뭔가를 읽어 내려갈 때 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멋대로 사시는데, 요거는 꼭 운동과 책은 꼭, 어, 그리고 요 2가지는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박사님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그죠? 그리고 책을 읽으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휘 때문에 그래요. 어휘. 그 사람이 어휘는 단어죠, 단어.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가. 단어를 많이 아셔야 돼요. 정말. 영단어보다 우리말 단어가 더 중요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말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 아, 그거, 그런 거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 왜? 이런 식으로 매사를 얘기를 해요. 아, 왠지 아까 좀 안 좋은 느낌, 뭔가 좀 빌런 느낌, 나쁜 느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 그냥 왜 착한 애 느낌, 영웅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못해 영화를 봐도 그냥 착한 놈, 나쁜 놈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받아들일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어휘가 부족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많고요. 내가 내 뜻을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좀 오해하게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단어와 어휘를 풍부히 갖고 있으셔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안 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아요.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요 운동과 책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범죄만 아니면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술부심, 술에 자부심 갖는 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술을 마셔본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술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는 저 때예요. 20대 초반. 왜냐면 술을
마셔본 적 있다고 해도 자주 마셔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내 주량을 몰라. 그리고 그냥 왠지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어 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좀 술을 많이 먹어도 내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 많이 취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술을 더 많이 먹고도 안 취하고 더 많이 먹고도 멀쩡한 게 더 잘 노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 놀 때 막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가 막 아, 나 술 잘 먹는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만큼 멍청한 게 없고요. 또 술이 생각보다 비싸요. 어, 술 식당에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4천 원, 5천 원 하거든요. 그거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량이 두 병이다. 그러면 내 친구랑 둘이서 먹는다. 그럼 네 병이죠. 그럼 벌써 16,000원이에요. 술값만. 그러니까 돈도 많이 깨지고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술 많이 먹으면 다음날 생활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내가 일단 정신이 없으니까 남들한테도 실수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막 내 피해도 생기잖아. 잃어버린 물건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취가 심하니까 다음날 활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그러니까 절대 술을 안 먹기는 힘들 거예요. 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귀고 해야 되니까 술을 안 마실 순 없는데, 술 잘 마신다고 뻗댈 필요가 없다. 절대 술 부심은 갖지 마세요. 그다음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이제 성인이니까 더 해방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나한테 내 권리가 생긴 것 같아. 이제는 난 성인이니까 터치하지 말아라. 어? 나도 성인 아니냐. 내가 판단해서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내가 내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어,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한 거 그래봤자 알바해서 내가 사고 싶은 옷 산 거 그 정도가 다란 말이야.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가 밥 먹는 거, 뭐 씻는 거, 뭐 수도세니 뭐니 대부분 부모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책임져 보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사실은 내가 엄마 아빠 나한테 터치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공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됐고 나한테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 같고, 또 법적으로도 그럴 권리가 생긴 게 맞지만, 정말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나 스스로가 내 힘으로 그걸 책임지기가 정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한 생명을 탄생시켜서 유지시키는 일인데, 아니면 한 여자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음, 뭐 늘 하는 얘기지만 피임만큼은 꼭.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아직은 자기도 이제 죄의식이 있는 거야. 나는 미성년자니까 이러면 안 돼. 이게 있는데 성인이 되면 이 고삐가 풀려버리니까 20대 초반에 무너지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20대 초반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든지, 20대 초반에 미혼모가 된다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20대 초반에 미혼 부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해방감 때문에 정말 사회가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면서, 내가 내 일상을 나 한 몸조차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내가 성인이 됐다는 해방감에만 취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피임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화, 그다음에 민망함. 뭐냐면 인간관계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거는 각 개인의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막 이렇게 그런 성격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한테 먼저 말 거는 거 조금 어려워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에는 인맥이 필요하니까, 인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노력을 해서 막 이 사람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도 그게 연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나쁜 가식이라는 게 아니라 어색하다고. 서로가 어색해요. 그럼 그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능숙해져서 잘 하게 된다고 해도요.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엄청 지쳐요. 다음날 뭐가 안 돼. 다음날 뭐가 돼도 자꾸 내가 소모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번아웃 와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의 어떤 원래 가진 성향에 안 맞게 무리하게 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내가 조금 소극적인 성격인데 이걸 바꿔보려고 막 무리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원래는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커튼 치고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본인 성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나가시면 돼요. 내가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다녀도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아도 삶에 타격받는 부분 많이 없어요. 친구들이라고 해도 뭐 그냥 평소에 뭐 이렇게 서로 좋을 때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정도지 막 결정적으로 인생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랑은 확실히 상황이 달라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교실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실에는 책상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고 나를 가려주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교실 안에 내가 좀 친구가 없다 이러면은 막 사실은 그 친구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친구 없이 혼자 다니고 있는 나를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더 힘든 거죠. 근데 대학교에 가시면요, 혹은 사회생활을 하시면 그런 모습 그렇게 딱히 크게 보여줄 일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다닌다고 해도 뭐 그걸 주변에서 그렇게 엄청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굳이 억지스럽게 무슨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 요 두 가지는 주의하셔야 돼요. 어, 화를요. 웬만하면 내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보통 피해로 돌아와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화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보면 혹은 다른 얘기를 듣게 되고 보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들이 그리고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화낸 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민망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는 화를 내는 방법이 중요해요. 상대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한테 복수를 할, 상대방을 참교육할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받은 게 분명해도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게 정당화되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정도로 끝내야지. 거기다가 쌍욕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면 그러면 나도 똑같이 책임 있고 나도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정도까지만 그게 가장 영리하고 가장 큰 이익을 내면서 화를 내는 방법이에요. 절대 쓸데없이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욕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 욕을 붙임으로써 이 멘트가 더 재밌어졌을 때. 저도 수업 시간에 사실 욕 많이 했잖아요. 막 이러 이제 그죠? 이완용 이 새끼 병신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수업을 조금 더 감칠맛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대화해서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하 씨발 이 새끼 이런 것들은 괜찮아. 근데 화내는 과정에서 욕하지 마세요. 화낼 땐 오히려 더 존댓말을 쓰고 경어를 쓰고 공식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내 말에 힘이 실려요. 그래서 그다음에 민망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상대방을 민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걸 꼴에 유머랍시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이랍시고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라도요. 상대방을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착각하는 게 내가 이 말 해서 사람들이 웃길 것 같으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농담의 7, 80% 정도는요. 어떤 한 사람의 민망함을 감수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쓱 봤는데 손톱에 때가 껴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머리를 안 감고 왔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 아, 아침에 바빴나 봐. 손톱에 때가 가득하네. 그러면 그걸 듣는 주변 몇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민망함을. 근데 대개의 마음의 상처는요, 민망함에서 와요. 내가 민망함을 견뎌야 됐던 그 2, 3초의 짧은 순간이 나한테 너무 세게 오는 거지. 민망하니까. 거기서 상처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주변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라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꿀팁을 드릴게요. 어, 정말 중대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에서는요, 그게 사실관계든 감정이든 뭐든 간에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굳이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동조해 주세요. 지금 무슨 뭐 국가 전략 회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면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게 맞아요. 따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두런두런 지나가는 얘기 하는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마라탕 별로 안 맵던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맵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동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매운데 안 매웠어? 나 안 매운 애들도 많긴 한가 보더라. 뭐 그런 식으로. 굳이 거기다 대고 야 마라탕은 매운 음식이지 마라탕에 매운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요 상대방은 대화를 하기 싫어져 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하는 이유는 그냥 감정의 공감대를 얻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편안함을 찾고 싶은 거고. 예를 들어서 막 야 르세라핌인가? 야 김채원인가? 걔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러면 그냥 걔 이쁘더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아니 걔는 뭐 광대도 어쩌고 저쩌고 코도 어쩌고 저쩌고 입도 저쩌고 별론데? 이래버리면은 말한 사람이 진이 쪽 빠져버리죠. 그러니까는 어 굳이 막 능동적으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말 걸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뭐 일상적이고 그냥 흘러가듯 하는 대화들에서는 웬만하면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수긍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어 요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무리하게 사치하지 마세요. 여기서 사치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빚이 발생되도록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많이 쓰는 건 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용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 내가 뭐 알바를 많이 떴다든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 그러면 좀 쓰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시절에는요, 조금 그런 상위 브랜드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먹는 거든 뭐든 간에. 근데 그래도 선택을 하라면 저는 좀, 어, 옷이나 장신구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먹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은 사두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음, 좀 상위 브랜드, 상위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요해요. 왜냐면 그거 모르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은 어떤 게 있고 대충 어떤 상품들이 나오고 어떤 브랜드 라인이 있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빚이 생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는 용돈이 한 달에 한 뭐 3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 알바비 받으면 한 두 개 합치면 한 150 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난달에 남은 돈이 없는데 내가 이 돈 받아가지고 150만 원짜리 뭐 백을 산다든지 이건 멍청한 짓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사실 빚이라는 거 얘기하면 뭐 얘기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차예요, 차. 어, 첫 차를 대학 그러니까 25 넘어가기 전에는요. 첫 차를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세요. 젊은 나이에 빚이 생기면요. 미래를 저당 잡힙니다. 할 수 없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있더라도 그걸 굉장히 고되게 해야 되고 비효율적으로 힘들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무리하게 차를 끌고 다니지 마세요. 어, 그리고 첫 차는 웬만하면 싼 걸로. 어쨌든 굳이 무리하게 20대 초반에 막 차를 사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빚을 내지는 마라.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라면 좀 상위 브랜드들도 누려보는 경험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알바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알바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알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바 다양하게 해보면 경험 많이 쌓여서 좋다. 그 말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알바를 많이 해보시면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내 경험치에 있어서나 상황 적응력에 있어서나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생활비도 보충할 수 있고. 근데 어, 내가 꼭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지원을 듬뿍 받으시고 그걸 가치 있는 곳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알바를 하는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더 가치 있게 투자를 하면요. 그게 오히려 효율성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바를 하느니 알바할 시간에 공부를 해서 학점을 높게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 알바를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건 맞지만요. 어떤 사업장의 어떤 사장님도 알바한테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알바는 알바일 뿐이니까. 알바한테 중요한 일 맡기겠어요? 시급도 최저시급에 가깝게 줄 건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다. 그러면 고깃집 알바한테 그냥 테이블 세팅하고 뭐 판 갈고 설거지 그 정도지. 고기를 어느 정육점에서 얼만큼 떼와야 되는지 어떤 부위 어느 산을 떼와야 되는지 이런 걸 맡기겠냐고요. 물자 관리 이런 걸 맡기겠어요? 아니 메뉴 개발 이런 걸 맡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대접받으면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20대 초반은요. 실전 경험보다는요, 내가 실전에 나갔을 때 더 책임감 있는 일을 맡기 위해서 실전에 나가기 전에 이제 나를 키워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얻겠다고 혹은 다양한 경험을 쌓겠다고 알바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알바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알바를 하지 말고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을 더 가치 있는 곳에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곳에 그 시간을 쓰셔라.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고 내가 더 큰 책임감을 맡을 수 있는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성인 이후에 이젠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이 꽂혀 있을 텐데 중요하고 무거운 겁니다.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 근본적으로 주민등록증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 한 몸은 네가 지켜야 된다라는 징표거든요.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이유, 들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도 너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기 위함이에요. 근데 왜 너 누구야라고 물어보면은 네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네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너 누구야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책임질 거야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축하받아 마땅한 스물이지만 또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인으로서의 삶에 많은 뭐 축복만 가득하길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힘들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으니까. 행복하십시오.